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0시 새로운 사연을 읽어드리는 담비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 일부를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36살 정광수입니다. 중견기업 전략기획부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아내 서연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아내와 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특히 장모님께서도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저 역시 장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장서방, 요즘 세상이 참 험해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CCTV 하나 달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뉴스에서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일도 많고 서연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거실하고 안방에 하나씩 달아놓으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내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아서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특히 제가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장모님의 제안이 정말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보안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자상가 가서 알아보고 설치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모님께서는 손을 흔들며 이미 다 알아봤다고 하시더군요. 동네 아는 사람이 설치업체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좋은 걸로 골라놨다고 하시면서 너무 비싸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세심함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쁜 제 대신 미리 알아봐 주시다니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바로 설치 기사가 왔고 거실과 안방에 깔끔하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머물면서 직접 설치 과정을 지켜보시고 심지어 제 휴대폰에 CCTV 앱까지 설치해 주셨어요.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집 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출장 가서도 서연이가 잘 있는지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제 아내 혼자 집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의 깊은 배려심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설치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장모님께서 자꾸만 저희 집에 들르시더군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던 분이 거의 매일 같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워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장모님께서 오실 때마다 CCTV 쪽으로 가서 뭔가 만지시더군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시거나 화질을 체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서연이와 함께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시기도 했죠. 장모님, 이렇게 자주 체크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장모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처음에 제대로 해놔야 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소용없잖아. 그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장모님은 뭐든 꼼꼼히 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카메라 각도를 바꾸실 때마다 미묘하게 침실 쪽이 더 잘 보이도록 조정하시더군요. 그리고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는 항상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과 서연이가 거실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제가 CCTV 앱을 확인해 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장모님께서 모든 설정을 관리하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앱을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관리자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부 설정은 제가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더군요. 장모님, 이 앱 설정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각도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당황하시는 기색을 보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설치 기사가 그러는데 처음에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보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얼마나 정확한 직감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님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CCTV가 설치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이번 출장이 평소보다 길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최소 사흘은 머물러야 했거든요. 출장 전날 밤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혼자 있기 무섭거든 장모님께 연락드려. 서연이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운해하거나 더 빨리 돌아오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어요. 그때는 아내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정말 바빴습니다. 회의가 연달아 있었고 저녁에는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 약속까지 있어서 호텔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 잠들기 일쑤였죠. CCTV 앱을 확인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호텔 방에서 혼자 있는데 문득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CCTV 앱을 열어봤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앱을 실행하자 거실 화면이 먼저 떴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나 보다 싶어서 안방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는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웃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서연이는 전혀 거부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앱을 껐다가 다시 켜봤지만 여전히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말이죠. 그 남자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헬스를 하는지 체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서연이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를 유지해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화면을 바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몰려왔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CCTV 설치를 제안하셨을 때의 일 말이죠. 혹시 장모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마무리하고 온 것이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에 본 그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서연이와 그 낯선 남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있던 모습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더군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출장이 일찍 끝나서 그냥 왔어.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CCTV에서 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서연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직접 따져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는 일부러 이른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장모님과 서연이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또 오고 싶어 해요. 그럼 언제 오라고 해? 장서방 출장 일정 확인해봐.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서연이의 외도를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신뢰했던 장모님께서 이런 일에 가담하고 계셨다니요.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현관으로 나간 다음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방금 집에 도착한 것처럼 행동했죠. 그러자 장모님과 서연이는 급하게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장서방, 일찍 왔네. 오늘 일이 별로 없었나 봐. 네, 장모님.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모님께서 CCTV 설치를 제안하신 것도, 자꾸 집에 오셔서 각도를 조정하신 것도 사실은 저의 단점을 잡아 위자료 받고 이혼시키려고 설치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CCTV 속 딸의 외도를 보시고 결국엔 딸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서 이용하셨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말이죠.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녹화 파일도 따로 백업해 두었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설치한 카메라이고 제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셨어요.
CCTV 영상과 장모님의 방조 행위에 대해 설명드렸더니 변호사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이혼 소송에서는 확실한 승소가 가능하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경우가 특이하네요. 변호사님께서는 장모님의 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딸의 외도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심지어 도와준 행위는 민사상 고의에 의한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특히 사위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부분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하셨습니다. CCTV 설치도 장모님이 주도하셨다고 하니 이는 계획적인 은폐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안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5년 동안 저를 속이고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서연이와 장모님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오셔서 서연이와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장모님께서 또 오셨는데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장모님과 서연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장서방 또 출장 간다고 하던데. 네, 대구로 이틀 동안 간대요. 그럼 그때 도훈이 오라고 해. 요즘 너무 조심스러워하니까. 도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계획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충분히 모았고 법적 절차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죠. 서연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미리 축하하자는 핑계로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서연이도 기뻐했고 장모님께서도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토요일 오후 3시쯤 장모님께서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딸을 보러 왔다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서연이도 반갑게 맞이했고 저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서방, 요즘 일이 많이 바쁘지? 출장도 자주 다니고. 장모님의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출장 일정을 그렇게 관심 있게 물어보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딸의 외도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네, 장모님.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대한 집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지만 두 사람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이는 저녁 준비를 한다며 부엌에 갔고 장모님께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이죠. 장모님, 요즘 찍은 사진들 좀 보여드릴게요. 장모님께서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연이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거실 모습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곧 안방 화면으로 바뀌었고 서연이와 도훈이라는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침실에서 둘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서연이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접시를 떨어뜨릴 뻔한 서연이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이 재생되었고 더욱 확실한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급하게 일어나시며 텔레비전을 끄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리모컨을 치워버린 상태였어요. 장서방,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서 계속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속인 대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서연이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고 장모님께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고 장모님께서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USB를 뽑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거든요. 장서방,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겠어. 장모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이야기할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5년 동안 저를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와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서류, 그리고 장모님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준비 서류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변호사님께서 꼼꼼히 검토해 주신 완벽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너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도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거고 장모님께는 따로 민사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장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도 자신까지 소송에 포함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딸의 외도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사위를 속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장모님께서 CCTV 설치를 제안하신 것도 서연이의 외도 일정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출장 갈 때마다 그 남자를 집에 불러들이도록 도와주신 것은 계획적인 공모행위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과 CCTV 영상 분석 결과 장모님의 방조 행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장모님께서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였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위를 철저히 기만한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동시에 시작되었죠. 서연이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에서의 과정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저의 단점을 잡아 위자료 받고 이혼하려고 설치한 CCTV 영상과 녹음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특히 장모님의 방조 행위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딸의 외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위를 기만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거든요. 도훈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28살의 프리랜서 트레이너였는데 서연이와는 헬스장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불안정한 직업에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지만 서연이에게는 일탈의 대상이자 도피처 역할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진행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말리려던 친구들도 전체 상황을 알고 나서는 모두 제 편에 서주었어요. 특히 장모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위를 그렇게 철저히 속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서연이의 친구들과 장모님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는 입장을 바꿨어요. 오히려 서연이와 장모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법원의 판결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승소했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장모님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고의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기만 행위에 대한 추가 배상까지 인정받았죠. 몇 달 후 저는 조용히 이사를 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원룸으로 옮겨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적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속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 업무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혼자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시간들이었죠.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CCTV로 적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더 믿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 믿음을 무너뜨린 대가는 그들 각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만을 추구하며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